네, 선거를 앞두고 김부선 씨를 옹호하고 나선 공지영 작가. 그가 도를 넘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 작가는 여성 혐오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지영 작가를 향해 쏟아진 악성 댓글과 메시지들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줄을 이루고 공 작가와 배우 김부선 씨를 향한 여성 혐오적 발언들도 눈에 띕니다. 공 작가는 약자를 희생시키지 말자고 고발을 했는데 인종차별에 가까운 여성 혐오만 드러났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악플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고소 대상 명단도 일부 확보했다고 적었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에 대해 주진우 기자에게 들었다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일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의미의 미투라고 생각해요. 이 여자가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공 작가는 최근 주진우 기자가 연락을 해왔지만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포스팅 이후에 전화가 여러 번 왔는데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받으면 저도 흔들릴 것 같더라고요. 주진우 기자는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의 스캔들을 막은 당사자로 지목됐지만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 보니까요, 그 공지영 작가 이번에는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출전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참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게 점점 더 확대되어가는 그런 양상에 있습니다. 일단은 뭐 황교익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명을 강요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전해 들은 말. 왜냐하면 공지영 작가가 그 선거 기간 중에 이제 제기했던 의혹은 주진우 기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해 들은 말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좀 판단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냐. 말이 옮겨지면서 왜곡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지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직접 밝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진짜 87년 뭐 그 대공수사관들한테 뭐 고문 가담자 뭐 은폐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어차피 그냥 말뿐이었지만 그러니까 전해들은 말이었지만 그걸로 이제 그 이슈화가 되었던 것처럼 이것 역시도 지금 양상 자체가 김부선 씨 한 명, 이 한 명의 여인에 대한 인격 살인에 가까운 행위가 이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거라도 같이 이제 가담해서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던 거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황교익 칼럼니스트 다시 한번 반박을 했습니다. 뭐 나는 뭐 누구 편도 아닌데 사실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게 그래서 두 당사자 외에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게 현재의 상황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요, 전 김병희 박사 이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또 왜 이 논쟁에도 뛰어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참 이번 정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최근에 일들을 했어요. 그렇죠. 막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다가 또 청와대가 하는 그 팟캐스트 방송에 같이 출연하기도 하고 최근에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자 지금 당선인이죠. 네. 그 당시 선거에 가서 또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던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죠. 그러니까 당초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사실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했던 측면 때문에 더 이슈화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이와 같이 얘기를 옮긴 것이 화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를 당선인을 둘러싸고 있는 논쟁이 결국은 여권 지지층 내부의 분화 현상들이 더 가속화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황교익 씨와 공지영 씨의 논쟁에서 굳이 한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자면 저는 공지영 씨 말에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부선 씨의 주장과 이재명 당선인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누가 조금 더 권력과 힘을 많이 가졌는지 무게를 따지게 되면은 이재명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의 무게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중간에 주진우 기자가 껴있다는 거고 그 주진우 기자에게 스스로 나서서 진실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주진우 기자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진우 기자가 스스로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온당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것을 뭐 좁게 보자면 지금 뭐 김부선 씨,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뭐 주진우 기자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하나의 담론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선량한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무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논쟁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지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전해 들은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이익이고 정의에 맞지 않는 거라면 그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 관심을 끄는 것이 정당한 어떤 그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에 비해 황교익 이제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의사가 아니라면 참여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담론적인 문제들도 지금 번지고 있는 양상으로 저는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번 거를 왜 주진우 기자가 이제 공격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공정작 같은 경우는 주진우 기자가 이 상황을 제일 잘할 텐데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하도록 강요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진우 기자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이 취재, 전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거니까 그 과거의 어떤 삶의 궤적과는 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실망감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마디만 하자면 저는 황교익 칼럼니스트와 공지영 작가의 이 논쟁에서는 저는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그냥 당연히 패배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지금 보면은 약간은 공정 씨 쪽 손을 들어주시고 이야기를 해서 있는데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 이럴 때 황교익 칼럼니스트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논리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논리를 전해 들은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모든 우리 취재도 그렇고 모든 이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적 문제를 하는 거는 처음에 전해 들은 말로 그리고 눈으로 본 것도 있지만 전해 들은 말로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밝히고 이러한 거로 가는 건데 전해 들은 말이니까 이거를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아주 잘못된 논리고 이럴 바에는 논리를 전개하지 말고 이제 선거도 끝났으지 그만 싸우시죠. 이렇게 솔직하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를 나름의 논리를 전개하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게 법률에서는 전원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에 들었을 때 진짜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걸 정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캐기 위해서는 정말 그 전원, hearsay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률 영역에서는 적어도 배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말은 전 한마디면 제가 기자와 법률가의 또 이 생각이 달라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이재명 당선인이 네. 정치인이잖아요. 네. 유력한 대권주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전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이 아닐지라도 충분하게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저는 국민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용어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는 내가 그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다 전해들은 얘기예요. 전해들은 얘기를 해갖고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묻지만 그 묻는 것이 아주 힘이 없는 일반 개인이라면 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고 그 사람을 몰아세울 수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물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선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김부선 씨의 주장이 있는 거고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당선인이 안 될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진실이 무엇이냐고 묻는 건데 그것이 전원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배제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좀 어렵다고 굉장히 봐요. 설득력이 이 전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를 살펴보면요. 근데 여기 그 서명숙 올레 그 이사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제 그 차 안에서 했던 말이 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막으려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인데 이 취지의 말이 도대체 그러면은 왜 나온 것이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공지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재명 씨를 위해서 그 스캔들이 터져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주진우 기자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 서명수 이사장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게 아니라 김부선을 도와주기 위한 거였다. 왜냐면은 이제 이 스캔들이 번지고 나서 이재명이 김부선을 향해서 고소를 하려고 하니까 김부선 씨가 나 고소당하면 어떡하냐. 나 좀 도와달라. 고소당하지 않게. 라고 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주진우 기자가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가 이야기예요. 김부선 주진우 기자에게 김부선 씨랑 통화해 보라고 했다. 뭐 이런 취지. 네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나의 부탁을 받고 김부선 씨를 도와준 것이다.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공지영 작가가 들었다고 하는 그 부분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공지영 작가는 정확히 모르는 것 아니냐. 황교익 칼럼니스트인데 그 부분을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주진우 기자가 설명해주면 가장 속시원할 텐데 지금 뭐 굉장히 그 얘기를 갖고 오랫동안 다양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요 한국당도 그렇고요 다른 당에서는 주진우 기자 계속 이제 목소리 내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각 당에서도 지금 주진우 기자를 향해서 지금 논평이 나오고 있는 측면인데요. 김부선 씨도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지상파
이제 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 김어준, 주진우 씨 두 분한테 인터뷰하시면 진실이 더 빨리 드러날 테지요 라고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좀 궁금해요. 주진우 기자가 결국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이제는 뭐 나는 몰랐다거나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그 같이 낙곰수를 함께 했던 김용민 씨만 본인의 어떤 팟캐스트를 통해서 김용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실이 뭐냐는 질문에 진실을 모른다가 진실. 나는 기자지 신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김용민 씨가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주진우 기자의 무슨 소리죠? 주진우 기자의 입장에 대해서 네. 애들러 갖고서는 김용민 씨가 언급하게 된 건데 주진우 기자의 입장이 저거란 얘기. 그러니까 저 얘기를 전에 들은 김용민 것을 씨가 가지고 김용민 씨가 네. 얘기한 건데 저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 더 이상 나를 좀 이 상황에서 끼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애들러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 주진우 기자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사건에 대한 진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게 앞으로 법적 분쟁과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진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지사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부도 갈려 있는 거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주진우 기자가 본인이 조금 더 용감하게 강남시장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지사로 체급이 올랐잖아요. 원래 체급이 오르면 펀치도 센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죠? 언론은 플라이급에게는 플라이급으로, 헤비급에는 헤비급으로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본인 생각에 악랄한 펀치가 오더라도 그거를 이제 툭툭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부가적이고 부수적인 거라고 보고요. 사소한 문제예요. 네네. 그거는 정말 수양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실망한 거는 당선 요인에 대한 그 이재명 도지사 당선자의 판단 좀 실망했어요. 저는 많이 실망했어요. 아주 크게 실망했어요. 그게 약 20% 격차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게 정치인 이재명이 정치인 남경필을 이긴 건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아니라 전해철 의원이 나왔어도 똑같은 결과. 경기도 의원 비례대표 득표율이 민주당이 52.8이고요. 경기도에서.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25.5였어요. 이재명 후보는 비슷하게 얻었죠. 55%. 조금 더 얻었나요? 그리고 남경필 후보도 이거보다 한 10% 더 얻었죠. 이게 남경필 후보가 더 당 지지율보다는 훨씬 많이 얻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선거는 정당 지지율로 결판난 선거고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네네. 국민들의 지지율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재명 후보였다면 당선이 확정되었을 때 제가 선거 기간에 참 불미스러운 그런 논쟁도 있었고 제가 부족한 점이 엄청 많았는데도 이렇게 큰 표차로 이긴 거는 집권당인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 그렇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카메라가 수십 대 겨누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자세를 낮추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공을 넘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도민들이 저를 어떻게 이런 식의 당선 소감은 좀 이건 아니지 않나. 공격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공정작 같은 경우는 주진우 기자가 이 상황을 제일 잘할 텐데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하도록 강요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진우 기자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이 취재, 전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거니까 그 과거의 어떤 삶의 궤적과는 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실망감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마디만 하자면 저는 황교익 칼럼니스트와 공지영 작가의 이 논쟁에서는 저는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그냥 당연히 패배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지금 보면은 약간 공정 씨 쪽 손을 들어주시고 비슷한 얘기도 해서 있는데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 이럴 때 황교익 칼럼니스트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논리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논리를 전에 들은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모든 우리 취재도 그렇고 모든 이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적 문제를 하는 거는 처음에 전해 들은 말로 그리고 눈으로 본 것도 있지만 전해 들은 말로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밝히고 이러한 거로 가는 건데
전해들은 말이니까 이거를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던 거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황교익 칼럼니스트 다시 한번 반박을 했습니다. 뭐 나는 뭐 누구 편도 아닌데 사실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게 그래서 두 당사자 외에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게 현재의 상황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요, 전 김병희 박사 이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또 왜 이 논쟁에도 뛰어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참 이번 정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최근에 일들을 했어요. 그렇죠. 막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다가 또 청와대가 하는 그 팟캐스트 방송에 같이 출연하기도 하고 최근에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자 지금 당선인이죠. 네. 그 당시 선거인 가서 또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던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죠. 그러니까 당초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네. 사실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했던 측면 때문에 더 이슈화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이와 같이 얘기를 옮긴 것이 화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를 당선인을 둘러싸고 있는 논쟁이 결국은 여권 지지층 내부의 분화 현상들이 더 가속화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황교익 씨와 공지영 씨의 논쟁에서 굳이 한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자면 저는 공지영 씨 말에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부선 씨의 주장과 이재명 당선인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누가 조금 더 권력과 힘을 많이 가졌는지 무게를 따지게 되면은 이재명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의 무게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중간에 주진우 기자가 껴있다는 거고 그 주진우 기자에게 스스로 나서서 진실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주진우 기자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진우 기자가 스스로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온당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것을 뭐 좁게 보자면 지금 뭐 김부선 씨,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뭐 주진우 기자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하나의 담론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선량한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무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 지금 논쟁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지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전해 들은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이이고 정의에 맞지 않는 거라면 그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 관심을 끄는 것이 정당한 어떤 그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에 비해 황교익 이제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의사가 아니라면 참여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담론적인 문제들로 지금 번지고 있는 양상으로 저는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거를 왜 주진우 기자가 이제 주진우 기자는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의 스캔들을 막은 당사자로 지목됐지만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 보니까요, 그 공지영 작가 이번에는 막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출전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참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게 점점 더 확대되어가는 그런 양상에 있습니다. 일단은 뭐 황교익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명을 강요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전해 들은 말. 왜냐하면 공지영 작가가 그 선거 기간 중에 이제 제기했던 의혹은 주진우 기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해 들은 말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좀 판단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냐. 말이 옮겨지면서 왜곡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지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직접 밝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진짜 87년 뭐 그 대공수사관들한테 뭐 고문 가담자 뭐 은폐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어차피 그냥 말뿐이었지만 그러니까 전해들은 말이었지만 그걸로 이제 그 이슈화가 되었던 것처럼 이것 역시도 지금 양상 자체가 김부선 씨 한 명, 이 한 명의 여인에 대한 인격 살인에 가까운 행위가 이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거라도 같이 이제 가담해서 네, 선거를 앞두고 김부선 씨를 옹호하고 나선 공지영 작가. 그가 도를 넘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 작가는 여성 혐오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지영 작가를 향해 쏟아진 악성 댓글과 메시지들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줄을 이루고 공 작가와 배우 김부선 씨를 향한 여성 혐오적 발언들도 눈에 띕니다. 공 작가는 약자를 희생시키지 말자고 고발을 했는데 인종차별에 가까운 여성 혐오만 드러났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악플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고소 대상 명단도 일부 확보했다고 적었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에 대해 주진우 기자에게 들었다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일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의미의 미투라고 생각해요. 이 여자가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공 작가는 최근 주진우 기자가 연락을 해왔지만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포스팅 이후에 전화가 여러 번 왔는데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받으면 저도 흔들릴 것 같더라고요.